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지난 WWDC에서 팀 쿡은 애플 실리콘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애플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애플 실리콘이 적용된 맥 시리즈는 테스터들 사이에서는 모두 예상 밖의 뛰어난 성능으로 불리면서 지난 11월 출시와 함께 빠른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1 맥북 프로 13인치 언박싱과 기본적인 테스트들, 그리고 16인치 맥북 프로와 비교해보고 애플 M1 맥북 프로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1 맥북 프로는 박스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졌다는 것 이외에는 기존 제품들과 외관상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늘 변함없는 일체형 유니바디 맥북이 들어있습니다. USB-C 충전 케이블, 간단 설명서, 실버 컬러의 애플 스티커, 그리고 67W 충전기가 종이에 쌓여서 들어있습니다. 맥북 프로를 들어서 살펴보면 기존 맥북 프로와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왼쪽에는 썬더볼트 단자 2개, 오른쪽에는 이어폰 잭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존 썬더볼트 단자 2개가 제공되었던 맥북 프로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맥북을 열고 스크린 보호지를 벗겨내면 예전 맥북 시동 소리와 함께 구동이 됩니다. M1 맥북은 새로운 OS 빅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설정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유튜브 구동이 무엇보다 순조롭습니다. 빅서에서 사파리는 8K 영상도 시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메이저 사이트도 빠르게 유동되는 것이 실감됩니다. 애플 TV 실행에도 막힘없이 진행이 잘 되는데 사운드는 아무래도 맥북 프로 16인치와 아이맥으로 자주 듣다 보니 비교해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무난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키보드도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왼쪽 아래 펑션키가 한형 변환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기 설정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 이것 하나로 숫자 놀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클라우드입니다. 저는 현재 아이클라우드로 약 2.5T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클라우드에 1TB만 넘어도 새로운 맥북을 초기 설정할 때 반나절 이상은 그냥 좋게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맥북 프로에 제 애플 아이디를 입력하고 기다리는 동안 발열은커녕 펜 돌아가는 소리 한번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M1 맥북 프로 사양은 13인치 256GB의 8GB 램을 탑재한 맥북 프로 기본 사양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최저 사양으로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TB의 아이클라우드 사진 앱 사용 준비가 불과 30분 만에 발열 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성능으로는 기존 맥북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봐도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6인치가 더 강하겠지 했었는데 긱벤치 5를 통해서 비교해보아도 M1 맥북 프로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네벤치 테스트, SSD 스피드 테스트도 해보았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숫자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발열입니다. 이런 테스트들은 기기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발열은 불가피합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는 테스트 시작과 거의 동시에 친숙한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려옵니다. 프로 16인치의 발열이 키보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M1 맥북 프로 13인치는 발열도 없고 펜 소리가 나지 않아서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펜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이외에 대다수의 앱들은 인텔 칩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애플 실리콘 맥에서 실행을 위한 에뮬레이터인 로제타 2를 이용해야 합니다. 로제타 2는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5%에서 20% 정도의 성능의 손실을 본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속도에서는 머뭇거린다거나 또는 조금 느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용 가능한 서드파티 앱으로는 우선 클린 마이 맥 X, 아이메이징, 셋앱, 모션 VFX, MS 오피스,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포토샵 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M1 맥에서 구동이 불가능한 앱으로는 루미나 시리즈, 패러렐즈 등을 확인하였고 캐논의 로우 코덱과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코덱 설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M1 맥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께서는 본인이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서드파티 앱들을 리스트업하시고 해당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M1 맥 업데이트 스케줄 등을 꼭 확인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1 맥북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SoC 칩 하나로 메모리, 그래픽까지 이렇게 최적화시킬 수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휘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 돌비 비전으로 촬영한 4K 60프레임 2분 50초 영상을 파이널 컷 프로로 가지고 와서 HDR 툴 적용과 렌더링, 트랜스코딩이 끝나는 시간을 살펴보면 맥북 프로 16인치는 6분가량이 소요되었고 M1 맥북 프로 13인치는 대략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캐논의 AK 로 파일을 직접 실행해보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코덱 같은 부분이 지원이 아직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 프로레스로 인코딩한 AK 파일은 16인치, 13인치 모두 스무스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A7S3를 촬영한 4K 60프레임 10빗 422 영상은 M1 파이널 컷에서는 트랜스코딩 시간도 필요 없이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잠시 협찬사로부터 전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M1 칩을 탑재한 맥 시리즈는 이제 자원 사용은 더욱 줄이면서 성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 온칩 하나로 인해서 전력 효율은 극대화되고 발열은 낮아지고 또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은 저렴해지는 최고의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설레임과 조금은 긴장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포스트 피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진화가 가지고 오는 탈물질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MIT 경영대학 슬론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보경제학 세계 최고의 석학인 앤드류 맥가피 교수는 원서 More from Less를 통해서 기술 발전이 인류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More from Less는 최고의 서적만을 출간하는 바로 청림출판사에서 포스트피크로 옮겨 출판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움츠려드는 요즘 긍정의 힘을 얻고 다음 스텝으로 도약하고자 나침반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권장해드리고 싶은 도서입니다. 포스트피크 출간 기념으로 댓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해당 서적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포스트피크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M1 맥 시리즈의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엑스코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잘 정리된 내용이 GitHub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랭킹으로만 보면 2019년 맥 프로 다음이 바로 M1 맥미니입니다. 자, 해당 자료에서는 M1 시리즈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테스트와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추가 정보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1 칩 사용으로 가장 놀라운 효과는 배터리를 더 길게가 아니라 훨씬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사용 프로그램이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8시간에서 9시간 사용은 일반적인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대기 시간에 따라서 아이스텟 메뉴스에서는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하지 않는 대기 시간에는 배터리가 하나도 소진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소모 여부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구매와 선택이죠. 지금 한국에서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과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애플 공홈.com 과 같은 공식 리셀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맥북 에어가 새로 도착을 해서 핸즈온으로 맥북 프로와 이 영상에서 비교하진 못했지만 간극차가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맥북 에어, 맥미니를 선택하셔도 맥북 프로와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래픽 램 사용이 최적화되어서 8GB, 16GB 선택에서 성능 차이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구매에는 SSD 용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신 학생분이시라면 내년 1월까지 꾹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는 애플코리아에서 맥과 아이패드 프로 구매 고객에게 에어팟을 드리는 백투스쿨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애플 에듀케이션에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M1 탑재 맥 시리즈,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애플의 해적 정신이었습니다. 애플 제공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음 놓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